그런 상황이 되고요. 지금 이제 5동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배치라든지 면적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3번이 이제 교회에 있는 쪽에서 본 방향이고요. 4번은 그 위에 쪽에서 본 방향입니다. 이것을 조각도가 아닌 인면을 봤었을 때는, 평면에서 봤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재건축이 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재건축이 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지구는 이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6점 경관 관리구역이 되었습니다. 구역 면적은 13,619.2제곱미터고 도로 면적을 저희가 기부채라고 해서 한 460.2제곱미터, 그래서 사용 대지 면적은 13,159제곱미터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고요. 건축 면적은 2,340제곱미터 정도, 건폐율이 한 18% 정도, 법정 50%지만 18%였고요. 저희가 아파트 부분하고 부대시설, 기부차량하는 공공시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분은 지상층, 지하층 합해서 59,500제곱미터가 되고 부대시설은 한 1,650제곱미터가 됩니다. 기부차량하는 공공시설은 852제곱미터고요. 전체 연면적 한 62,000, 지하주차장에서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용적률은 저희가 법정 상한까지 해서 300%까지 했고요. 지금 원래는 기본 용적률이 210%고 재건축에서는 허용이 230%, 상한이 250%, 법정 300%입니다. 이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지금 있는 대지에 250%를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기본이 210이고 어느 정도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책적인 사항들을 반영을 하면은 230%가 되니까 기본으로 230%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250%까지 가기 위해서는 도로라든지 어떤 이제 공급기여를 해야지 25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도로하고 공공시설, 문화시설 정도 해가지고 짓는 걸 해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법정 상황은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까지 가기 때문에 250%에서 300% 그 사이에 50%가 증가가 되는데 그 절반을 또 임대 아파트를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만 300%가 같이 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 3층에 지상 한 29층 규모로 했습니다. 축수라는 것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주변 여건에 따라가지고 층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좀 약간 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주차자 수는 아파트 부분만 한 506대 되고 한 세대당 한 1.2대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해봤고요. 기부차량 하는 도로가 한 460제곱미터, 공공시설을 건축물로 환산해서 그거에 대한 면적이 440제곱미터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대지 지분이 180제곱미터, 그래서 한 1081제곱미터 정도를 내놓게 될 때 250% 가능한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8% 정도가 되고요. 현별 세대수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59형 전용면적 18평짜리를 197세대를 저희가 이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분양이 한 169세대 되고 임대가 한 18세대. 전용이 76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A형은 116세대 중에서 분양이 105세대, 임대가 11세대. 그다음에 B형이 있습니다. B형이 전체는 이제 그냥 분양을 해서 분양이 385세대가 되고 임대가 39세대, 그래서 한 424세대입니다. 이런 이제 평형 세대수는 실제 이제 평형을 어떻게 또 조정을 하냐에 따라서 큰 거를 많이 짓게 되면 세대수는 좀 줄게 되고요, 좀 적게 짓는 세대수는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평형이 이제 60 형태하고 84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원들께서 조정해 주시면은 나중에 전용 면적 같은 거는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평형 면적을 보면 5구형짜리가 전용 면적이 한 59제곱미터가 되고요. 주거 공용 면적이 한 2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 면적이 한 80.445제곱미터가 되고 76A형이 전용이 76.63, 주거 공용이 한 21레벨, 그래서 한 97레벨 정도가 되고 76-B형은 좀 공급 면적이 좀 많아져서 한 10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59제곱미터는 보통 한 25평대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76형은 한 29평 정도 나오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이제 도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도입니다. 지금 이제 오른쪽에 한실 1차 아파트가 되고 저희가 지금 가운데 그 색깔별로 해서 오구형이 좀 약간 핑크색이 오구형이고요. 나머지는 76형, A형, B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A형은 이제 보통 판당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판당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예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공공시설, 문화시설은 이제 앞에 단지 입구 쪽에 아래쪽에다가 배치를 했고요. 주민 공동시설은 또 위에 있지만 이것도 다 위치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 실제 저희는 이제 위에 있는 상기 신동 아파트하고 한실 1차 아파트를 좀 현재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치를 이렇게 했고요. 만약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좀 간섭이 좀 없는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지금 전체 한 424세대를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그냥 8사형으로 해보니까 8사형으로 하면은 거의 1대1 대보주밖에 안 나와서 저희가 또 5구형을 좀 많이 하면 또 일반 분양물이 좀 많아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형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한 424세대 정도 해가지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투기는 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8사형이 있습니다. 지금 투베이라고 하죠, 보통. 앞에 거실 하나, 침실이 있고, 이제 뒤에 방 2개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전용 면적이 한 84.5제곱미터가 되고, 서비스 면적이 앞에 발코니 부분이 한 15.2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한 99회, 한 100회 정도가 되고요. 지금 이제 새로 계획한 이제 76형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76.33이지만, 외벽 면적이 예전하고 달라서 외벽 면적이 한 6.27제곱미터가 되고 서비스 면적 발코니 부분이 한 25.25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 아래쪽에 좀 빨간 부분 있는 그 위에 부분은 이제 발코니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코니 확장했을 경우에는 실제 지금 있는 8사형보다도 가용 면적은 한 107회 정도 좀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형은 좀 전용 면적은 좀 작아지지만 벽체 면적이라든지 발코니 가용 면적을 치면은 실제 사용 면적은 한 107회 정도가 되고요. 실력 비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조금 전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방이 위에 이제 2개가 있고 아래쪽에 거실하고 주방 이쪽에 주방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용 면적이 한 76.71이고 외벽 면적이 한 6.5가 되고 서비스 면적이 좀 약간 큽니다. 그래서 26.5가 돼서 한 109.73제곱미터가 돼서 한 33평 정도의 가용 면적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이것은 지금 어디까지나 지금 나중에 이제 사업성을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의 일종이고요. 정기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주민 동의도 없고 그런 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후에는 이제 사업성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5구형 설명 안 드렸는데 5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복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도식으로 되어 있는 거가 A형, B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보통 이것도 3Day 해가지고 양쪽에 방이 되어 있고 가운데 거실이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고 서비스 면적이 한 8.7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가용 면적이 한 69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계획한 것은 전용 면적이 한 60제곱미터가 되고 외벽 면적, 서비스 면적 합해서 했을 경우에는 한 91제곱미터, 한 27.9평, 한 8평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가용 면적은. 평면하고 배치하고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를 근거로 해서 교보 신탁에서 사업성을 분석을 해서 했었을 때 그런 부담을 주민께서 어떻게 부담을 하실지 그런 것들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부회사 좀 드리면은 저희가 요 설계를 뽑는 거를 의뢰할 때 어떻게 쓰냐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31평형과 25평형이 있습니다. 그 평형수 가진 세대의 비율로 이걸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 용적이 24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료 법적으로 여기 쓰는 게 사실 50%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50%에서 절반은 우리가 임대를 못 주, 우리가 우리 걸로 자산 50% 공공 임대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반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49 중에서 50%, 300을 올리기 위한 50%, 그 중에서 25%만 우리가 우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분양을 냈을 물량이 되는 겁니다. 그 물량이 아까 24% 되나요? 39세대. 39세대는 우리가 일반 분양을 줄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나는 30평 가지고 있는데 나는 좀 더 큰 데서 사고 싶어. 이런 욕심을 부리면은 우리는 저 일반 분양을 낼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분담이 커지겠죠. 다른 주거공단지들보다. 마찬가지로 25평 가신 분들도 야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좋아서 더 큰 아파트 갖고 싶어. 이런 욕심을 부리면은 일반 분양 냈을 물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말을 함부로 드리면 안 되지만 잘못된 사례로 볼 수 있는 지금 상계 주공 모단지에서는 그런 부분 다 무시하고 나는 현재 뭐 15평 아파트인데 나는 다 30평 가고 싶어. 나는 뭐 다 35평 가고 싶어. 이렇게 설계를 뜯다 보니까 분담금이 엄청 올라갔어요. 들은 바로는 뭐 7억, 5억까지도 나온다는 모습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시의회 분들이 합의를 해서 우리 계획 설계 뽑을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자. 어차피 우리는 다른 상계 주공단지처럼 평수가 작은 게 아니라 25평 내지 30평이면 먹고 살만하다. 그 정도면 크게 욕심 안 된다라는 평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비율로 뽑아달랬던 분석 데이터가 이거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교본 신탁에서 설명드릴 분담금 금액도 그 수준으로 뽑은 거라는 걸 알고 설명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